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알라딘을 통해서 보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보는 시크릿의 원리에 대한 것인데요. 한 몇 년 전쯤에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시크릿이랑 뭐 꿈꾸는 다락방 같은 류의 뭐 트랜서핑의 원리 뭐 등등, 뭐 신과 나눈 이야기, 뭐 호오포노포노 이런 등등의 영성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접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제 스스로한테 그런 영성과 관련해서 실험을 한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렸다라는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렸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제대로 이 원리를 알고 적용을 한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원리임에는 틀림이 없어서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최근에 개봉한 영화 알라딘, 그리고 예전에 개봉했던 그 Eat, Pray, Love,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이 영화에서 나온 대사들을 이용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알라딘이 지금 흥행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라딘 영화 보셨나요? 네,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 알라딘을 보면은 그 지니가 참 이제 윌 스미스께서 이제 지니 역할을 했는데 정말 감칠맛 나게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철학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런 이상학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이 영화에서 나온 이 라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 그 지니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 자기가 소원을 3개를 들어줄 수 있지만 자기가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누군가가 너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건 제가 못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 라인에서 이 대사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연애 관련한 채널, 어떻게 보면 연애 관련한 컨텐츠를 제 채널에 많이 올리고 있다 보니까 뭐 제 한 10년, 11년 정도의 연애를 통한 여러 통찰들이 담겨져 있는 제 생각을 좀 전달을 하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어떤 시험을 합격하거나 어떤 뭐 자기 일을 한다던가 직장을 가진다던가 이런 일들은요, 사실상 내가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 지금 영상을 보신다면 막 화내실 수 있어요. 아, 그게 그렇게 쉬우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겠냐 이러면서 화내실 수 있는데 사실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뭐 고시 패스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고시 패스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 뭐 시험 이런 거 뭐 꽤 여러 번 봐서 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랑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후자 영역에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진짜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인간관계에서는. 특히 친구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라면 그건 더더욱 커지죠. 그래서 그 진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소원 다 들어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너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못한다. 네, 제 그 라인에서 딱 느낀 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걸 넘어선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예전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지니의 대사가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러려니 정신을 조금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공부를 해요. 내가 중국어 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잖아요. 그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내가 내 페이스대로 갈 수 있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면 그만큼 이제 이루는 게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인간관계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투명한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막 올인하고 노력하고 그거에서 엄청난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물론 뭐 연애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연애 인간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때 이제 쓰시라는 거지. 내가 이런 연애 팁들이나 이런 것들을 익혀서 내가 이 관계를 반드시 잘 이끌어가서 반드시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만약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접근하신다면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내가 투입한 만큼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은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역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런 인간관계 영역에 있어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라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버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그 결과에 대한 이런 집착, 기대심을 조금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전반적으로 여러분 삶에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니의 첫 번째 대사인 누군가가 너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불투명한 영역들을 대변하는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제 마음을 울렸던 지니의 대사는 그거예요. Be specific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체적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많이 세워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를 이제 세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목표들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 목표가 없는 것보단 난데 그 부자라 하면 그 부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결혼을 잘한다 하면 그 결혼을 잘한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항상 뭐든 특히 목표를 세울 때는 이렇게 지니의 말처럼 구체적인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면 정할수록 그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정할 때는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정하지 말고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목표를 정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많이 정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을 본다 하면은, 뭐 언제까지, 뭐 몇 급 시험을 합격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거든요.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시험을 봐요. 뭐 내 직업을 얻기 위한 뭐 취직이나 구직 면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뭐 것들에 응시를 한다 했을 때는 정해진 시간을 딱 두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좀 목표치를 제가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가면은 확실히 더 거의 대부분 이뤘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목표를 실패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분야는 이런 제 개인적인 커리어나 뭐 이런 측면에서의 것들이 아니라 인간관계 측면에서 것들이었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뭐 노력을 한다고 한데 뭐 내가 뭐 계획을 세우고 뭐 내가 그 계획에 따라서 간다고 한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수록 이루어질 확률은 커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도대체 좋은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모호한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스페시픽하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내가 바라지 않은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를 저는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막 썼어요. 내가 원하는 이성의 여러 가지 모습들. 정말 구체적으로 썼어요. 막 키는 170 이상, 뭐 외모는 뭐 어떠한 스타일, 뭐 성향은 어떠한 성향,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일은 어느 쪽 일, 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다가와요. 절대로 그거에 맞지 않는 사람이랑 연관이 그러니까 깊게 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수는 있는데 그냥 깊게 얽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웃긴 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뭔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거슬리지 하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썼던 이런 그 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딱 그 거슬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즉 진짜 구체적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으로 쓴 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변수, 그게 보통 안 좋은 변수죠. 그런 다른 변수를 가진 사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라는 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구나, be specific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목표 세우면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불분명한 목표 세우면요 절대 그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라 라는 게 이 지니의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저는 지니의 세 번째 메시지도 굉장히 제 마음을 좀 울렸던 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알라딘 남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자스민이 공주라는 걸 알게 된 후로 경직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의식하는 거야, 상대방을.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같은 이런 신분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좀도둑인데 이 여자는 공주다. 이러니까 엄청난 신분 격차가 딱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상황은 뭐 지금과는 다른 또 신분제가 있는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알라딘이 본인의 그런 능청맞으면서도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매력이 많이 반감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굳는 거죠. 사람이 긴장하고 이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 사이에 이 신분이라는 이렇게 벽이 확 생겨버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많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처음에 공주가 이 좋아했던 알라딘의 모습은 그럼 원래 알라딘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는데 자꾸 뭔가 공주한테 잘 보이고 싶고 막 저 사람은 공주인데 나는 좀도둑이고 이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격지심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러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지 내가 상대방의 어떤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막 내가 저 정도 사람을 만나려면 나는 뭘 갖춰야 된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떠어떤 것들을 갖추거나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든 뭐든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그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데 내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상을 연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상을 나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보면 우리 많은 배우분들 보면은 이게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 좀 있죠. 가끔 보면 뭐 우울증 앓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이런 배우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이런 배우분들의 심리 상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가 맡은 캐릭터 간의 이 영역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되게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자기 자신이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겉과 속이 같을수록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겉과 속이 다르면 다를수록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높은 확률로 정신이 병들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옷가게나 이런 데 가도 여러분한테 막 되게 과도하게 친절하고 막 과도하게 미소 짓고 막 과도하게 상냥하고 이런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고맙다라는 느낌도 물론 들지만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것도 아닌데 적당히 친절한 거잖아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뭐 찾으세요? 옷이요? 네, 그럼 편하게 보세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막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않지만 적당한 예의 정도는 지키는 거. 적당히 자기가 맡은 본분 내에서 적당히 해야 할 건 하면서 자기 자신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 쇼핑을 하러 가도 이런 분이 이제 사장이거나 직원이면 훨씬 편하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막 긴장하고 나한테 뭔가 얻을 게 있는 게 보이고 나한테 너무 과도하게 열성적으로 막 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자 그런 사람들을 겪으면은 기본적으로 좀 경계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연예인이라던가 뭐 재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던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과도하게 열성적인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란 말이죠. 뭐 저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뭐 좀 덜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언가를 목표를 이루려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것을 막 갈구하고 막 애쓰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게 가장 행복하고 궁극적인 이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알라딘 영화를 보면서 느낀 이 지니의 3가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시크릿, 여러분이 원하는 거 분명히 다 이룰 수 있어요. 지니가 알라딘 영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메시지를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있는데 이 3가지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알라딘에서 보면 자파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이 자파가
악당이에요, 악당. 근데 항상 영화든 드라마든 우리가 뮤지컬든 뭐 만화든 항상 보다 보면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있고 이게 대결 구도가 되잖아요. 이 선과 악 사이에 이제 이런 대결 구도가 이제 쭉 이야기의 그걸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요 플롯인데, 이 악당들은 대부분의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멸하게 되죠. 그 자멸하는 이유가 저는 이번 알라딘을 보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된 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악당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망, 원을 세울 때 자신의 순수한 원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런 악당들은 보통 결핍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뭔가 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든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뭐 배신을 당했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뭔가 이런 악당들은 결핍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런 결핍의 바탕으로 해서 원을 세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시크릿의 한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막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 저는 오히려 원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진짜 이 소원을 제대로 빌어야 되는 게, 원하면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원하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 이루어진 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결핍의 근거에서 원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현실, 물질계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게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을 자멸의 길로 이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알라딘 영화를 보면은 이 자파가 결국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자파도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 자파가 궁극적으로 조금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된 게 바로 이런 자신의 순수한 상태에서 낸 원이 아니라 결핍. 그러니까 결핍이 가득한 상태에서 낸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다른 거예요. 베이스가 깔끔하고 깨끗한 순수한 원을 내냐, 아니면 그 베이스에 불순하고 그리고 결핍 덩어리인 그 베이스 위에서 원을 내냐.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방향에 따라서 결국 원이 이루어져도 궁극적으로 본인이 행복할지 아니면 아닐지가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알라딘에서 보면 이 지니의 세 가지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현실에서의 시크릿을 이루어내시려면은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결핍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결핍을 천천히 이렇게 해소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원을 세워야 여러분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결핍은요, 물론 없애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결핍 상태를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뭔가를 원한다. 무작정 부자 되고 싶어. 무작정 결혼 잘하고 싶어. 무작정 인기 많아지고 싶어. 무작정 돈 많이 벌고 싶어. 무작정 좋은 직장 가고 싶어. 이런 원을 세우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고 나서 원을 세워야 그 원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레이 러브라는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보셨나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했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재밌어가지고. 왜냐면 그 영화가 사실 원작 그 소설이죠. 그 소설을 쓴 사람이 그 여자 작가인데 약간 그분의 감성이랑 제 감성이 약간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재밌게 그 영화를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이 줄리아 로버츠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겪게 돼요. 기본적으로 뭐 원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랑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갑자기 이제 그 남자를 떠나게 되고, 물론 그 남자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뭐 우리 문제 없지 않냐,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돌아오라라고 이런 상황에서 줄리아 로버츠는 이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남자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연히 연극을 보다가 이제 젊은 연하남이랑 이제 눈이 맞아서 이제 동거를 조금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그 연하남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걸 이제 느끼면서 이 여자가 뭔가 아니구나 싶으면서 또 이렇게 슬퍼하지만 어쨌든 그 남자와 이제 생활도 정리를 하고 이제 인도를 가게 돼요. 이제 인도에 가서 어떻게 보면 무건수행 이런 걸 하고 영적인 거를 좀 다시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 인도에 수행하러 가는 곳에서 이제 미국인 남자인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예요, 친구. 둘은 친구 사이인데 이 남자가 굉장히, 이 남자분이 저는 되게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인으로 있으면 진짜 재밌거든요, 사실. 이 남자분이 나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고충 이런 거를 겪은 분이에요. 보면은 막 이혼도 했었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름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딱 봐도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
이분한테 이제 좀 뭔가 측은지심을 느끼는 거죠. 같이 친구가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어쨌든 이 남자분이 좀 더 수행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 여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줄리아 로버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러니까 be careful of you wish for. 그러니까 너가 그 바라는 것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 왜냐면은 너가 그것을 갖게 될 테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시크릿의 원리랑도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왜냐면은 진짜 소원을 빌 때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소원을 빌면 절대 안 됩니다. 함부로 소원을 빌면 안 되고, 왜냐면은 이 함부로 소원을 빌었다가는 이게 진짜 현실, 이 물질계에서 실제로 이 소원이, 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소원을 빌었다가는, 여러분이 진짜 오히려 소원을 안 빌만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원작 소설을 이제 영어로 샀어요. 책을 이제 사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읽어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대화 부분을 읽어봤는데 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어떤 이 근거로 그 여자 주인공한테 너가 소원하고 너가 원하는 바를 빌 때 주의해야 돼. 왜냐면은 너가 그것을 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을 좀 봤더니 이 남자가 Please open my heart. 뭐 이런 식으로 소원을 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소원을 비는데 문제는 이 소원이 어떤 식으로 물질계에서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냐면은 진짜로 이 가슴을 이제 정말 여는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남자가. 진짜 오픈 마이 하트라는 소원을 빌었더니 맞죠? 사실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에서. 진짜 오픈 마이 하트가, 우리가 보통 오픈 마이 하트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떤 마음이 닫혀 있는데 내 마음을 뭔가 이제 좀 열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오픈 마이 하트라고 소원을 빌었더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정말 가슴을 이제 여는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뭐 폐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영화에서 그 남자가 이제 주의하라고, 소원 빌 때 주의하라고,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그 원작 소설을 읽어보니까 그게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시크릿은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소원을 비실 때도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결핍 없는 상태에서 빌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빌 때도 굉장히 주의를 깊게 빌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욕망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이 되어서 소원을 빌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빌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신과 관련된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타인과 엮인 문제, 타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맞아서 뭐 어떤 뭐 연애나 결혼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진짜 불확실함의 영역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여러분이 시험 합격하고 고시 패스하고 막 자격증 시험 합격하고 뭐 취직하는 거 뭐 돈 모으고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네, 제가 알라딘 그리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다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통찰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